현재 리플 XRP는 3,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재진입을 했습니다. 회복세가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요. 그 등의 건강한 조정이고 또 이번 관세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은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세는 앞으로도 종종 시장의 변동성을 줄 겁니다. 대응을 전제로 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와 단기 차익 실현이라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다음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볼 겁니다. 시장을 거시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리플 투자자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일단 호재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 둘이 동시에 같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이 물음에 대한 제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리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볼 겁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만들어집니다.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 듣다 보면 이런 거구나 하실 겁니다. 그럼 나중에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쉽게 이해도 하실 수 있고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자, 조금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든 아마 두루두루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는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트럼프가 굉장히 크게 경로를 하면서 노동통계국 BLS죠. 에리카 맥앤터퍼 이 통계국 국장을 전격 해임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 뉴욕 증시를 비롯한 시장은 고용 쇼크, 관세 우려, 이것들 때문에 국채 가격은 안전자산이죠. 자, 올라가고 달러는 가치가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금값이 또 올라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최근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왔었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의 고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 통계가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화를 내고 여기에 책임자였던 노동통계국의 국장이었죠. 전격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계국 국장을 임명할 예정이 있는데요. 자, 6월 달에 고용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4만 7천 명 증가해서 이게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1만 4천 명 증가로 수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5월 달 14만 4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이거밖에 증가가 안 되었다라고 수정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이 고용 상황은 정체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본인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성과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화를 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수정된 데이터에 의하면 고용이 수개월 전부터 둔화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 정부 지표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흠집을 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트럼프가 화를 냈던 거고요. 자, 이제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졸트 보고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었던 것은 고용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보고서인데요. 차이가 좀 있죠. 자, 이것은 졸트 보고서의 양식입니다. 자, 이게 고용 보고서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졸트 보고서라고 하면은 JOLTS 해가지고 약자만 따서 졸트 보고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졸트 보고서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고요. 구인 건수, 채용 건수, 그리고 자발적 퇴직 건수, 해고 건수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이동 상황을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월 발표가 됩니다. 자, 이번에 지난 7월 29일 날 발표되었던 것은 6월 달의 고용 상태를 나타내고요. 이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변화 등의 전체적인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보여주는 반면에 고용 보고서는 전체적인 고용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두 보고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두 개를 잘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이 고용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지금 시간이 좀 안 돼서 지금 다 못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필요한 정보만 먼저 신청을 해 놓으시고 남은 영상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실 때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초만 안내를 드리고 이어서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A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A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우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을 했는데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크게 첫 번째 가계조사, 그리고 두 번째 기업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 가계조사에 있어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하락을 했죠. 노동 공급이 약화됐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지난 수개월간에 이어진 구조적인 변화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2023년 11월에 62%까지 회복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으면서 7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62.2%로 하락을 했죠. 자, 이 하락은 5월 이후에 더 가파라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것은 지금 현재 트럼프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관세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 이런 경기 확장기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단기적인 충격이라기보다는 고령화와 최근에 트럼프 정책이 이민을 막고 있죠. 이민 둔화 등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이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실업률을 통계에서 인위적으로 낮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크글로벌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 4월 달 수준 62.6%를 유지했다면 이 7월 실업률은 4.25%로 발표가 되었는데 4.9%까지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은 실업률을 낮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업률을 계산할 때 실업률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아예 참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빼버리죠. 계산할 때. 자,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률을 계산할 때 더 좋은 수치가 나오게 하는 착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현재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 실업률이 4.2%로 무난하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고용 상황은 더 안 좋다라는 얘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나왔던 것은 실업자 구성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노동시장 외부에서 새롭게 진입한 집단의 비중이 눈에 띄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자, 이들은 주로 청년층이거나 팬데믹 기간 동안 비경제 활동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사람들은 기존의 구직자들보다도 더 어려운 구직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팬데믹 때 19세에서 16세에 달하는 연령층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우려할 만한 지표는 바로 풀타임, 이 취업자 수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업주들도 경영이 어렵다 보면은 풀타임 근로자를 쓰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파트타임은 늘어나더라도 풀타임은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7월 풀타임 같은 경우 전월 대비 44만 명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리고 장기 실업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처럼 자,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팬데믹 이후에 장기 실업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다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죠. 7월에만 17만 9천 명이 증가를 했고요. 총
68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실업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랜 기간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구직 시장에 진입하면서 실업자 구성이 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을 해보면 지금 가계조사의 데이터에는 표면적인 실업률 수치와 달리 노동 공급 측면에서 뚜렷한 약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요.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풀타임 근로자 수인데요. 지금 풀타임 근로자 이 고용 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층의 이 신규 실업 증가 또한 나중에 이 노동시장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큰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계조사 그리고 두 번째 기업조사라고 했죠. 이제 기업조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 총량뿐만 아니라 고용의 구성과 업종 간의 확산 정도를 점검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기업조사 데이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경로를 했던 거고요. 7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7만 3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7만 3천 명 증가에 그쳤고요. 5월과 6월에 대규모 하향 수정이 되었죠. 당초 발표되었던 14만 4천 명과 14만 7천 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 1만 9천 명과 1만 4천 명으로 수정되면서 두 달 합산 25만 8천 명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것 때문에 3개월 평균 고용 증가는 3만 4천 명 수준으로 급락을 했죠. 업종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심각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자, 대부분이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사교육과 건강 서비스만 이렇게 큰 폭의 증가를 보였죠. 자, 이렇게 업종별로 불균형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사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이러한 패턴을 반영해서 민간 고용 확산 지수 이 3개월 평균을 봤을 때 확실히 5월부터는 자, 이 수축 기준선인 자, 50을 하회 있죠. 자, 7월에도 46.8%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고용 증가가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으며 절반 이상의 업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거나 정체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부 부분의 이 고용의 급격한 전환인데요. 자, 시장은 정부 부분에서 4천 명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1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연방정부 같은 경우 1만 2천 명이 감소를 했고요. 주정부 같은 경우 5천 명이 증가를 했고요. 지방정부에서는 3천 명이 감소해가지고 자, 이렇게 합쳐서 1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특히 연방정부가 인원이 많이 감축된 이유가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한 이 도지에서 정부 효율화 프로그램이었죠. 이 도지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겠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감축을 시켰죠.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예전부터 미국 노동시장은 역사적으로 사이클을 보여왔는데요. 일단 둔화 흐름이 시작되면은 정책적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용지표의 악화는 경기 침체의 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수요가 올라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이라든지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있죠. 자, 경기 침체 왜 악재인지 이제는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뭐냐?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은 연준이죠. 자, 그런데 최근 연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와의 관계가 굉장히 그러면서 연준은 항상 얘기를 할 때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고용 악화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잘 잡힌다든지 뭐 등등 이러한 조짐이 있을 때는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고용보고서에서 고용 악화 시그널이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이에 따라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자, 연준의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좀 살펴보는데 패드워치를 쓰고 있죠. 자, 앞으로 다가올 FOMC 같은 경우는 9월 17일이죠. 9월 달인데요. 자, 그리고 10월 달, 12월 달 이렇게 3번 남았습니다. 자, 9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425, 450이죠. 그런데 기존대로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8.5%로 크게 줄고요. 400에서 425 낮출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81.5%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다면 9월달 FOMC에서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자, 이 수치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반대였죠. 금리를 동결하겠다 라고 했던 의견이 훨씬 더 과반수를 넘게 차지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낮추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81.5%로 굉장히 높아졌죠. 자, 이것으로 봤을 때는 거의 금리 인하가 9월 달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호재냐? 금리를 인하하면은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죠. 자, 이자가 싸기 때문에 자금을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 자금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러한 투자 자금들은 위험 자산에까지 유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시장에서의 수요를 증가시키고요. 이것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이죠. 팬데믹이 있던 시절에 고용도 불안하고 경기도 침체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죠. 거의 모든 국가가 양적 완화를 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무제한으로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오히려 증시라든지 코인, 경기 침체로 인한 조정 이후에 크게 급등을 했었죠. 자, 그러한 사례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경기 침체로 인한 조정의 효과보다 금리 인하를 통한 이 부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온다면 시장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의 신호를 보고하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오죠. 이쪽은 후행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감안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한다면 경기 침체로 인한 조정과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를 통한 시장의 이 부양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 조정된 곳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시장의 흐름을 알면은 자, 우리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 왔을 때는 잠깐 동안 여기서 일부 비중을 줄이고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한다면 훨씬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렇게 시장의 큰 흐름을 알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리플 XRP 중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급하신 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때 여러분들 꼭 필요한 만큼만 일부 현금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한참 더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언제 일부 또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렸죠. 제가 보는 시점은 8월, 9월, 10월 중에 한 번은 여러분들 일부 매도할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 일정한 정도의 XRP는 더 길게 보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매도에 대한 고민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당장 수익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리플 XRP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욱 그러실 거고요. 자,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수익 내는 꿀팁을 제가 영상 후반부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도는 일단 저한테 맡기시고요. 좀 고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요. 리플 XRP 홀더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이내에 모두 수익 구간에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 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죠.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진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수익 얘기를 이제 좀 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100일의 기적 매매일지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00일의 기적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21일 차로 진행해서 오늘 블라스트까지 해서 누적 합계를 보면은 1,030만 원입니다. 자, 50만 원이 1,03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잘 따라오셔서 이렇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적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 안전하게 수익 잘 내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100일의 기적은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절대 물리는 일이 없고요. 손실이 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10% 내외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크게도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자, 이렇게 작은 수익률도 나올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안전하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4.8%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작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수익 인증을 영상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8월 4일 100일의 기적 22.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 전화번호도 문자에 등록해서 이렇게 같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증 영상 잠깐 보시고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키워드릴게요. 1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금일 오전 8시 22분에 블라스트 종목 추천드렸고요. 원래는 한 11% 생각을 해서 매도가 4.5원으로 드렸었는데요. 시장이 중간에 힘이 좀 빠지면서 10시 조금 지나서 급하게 매도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4.8% 수익 나왔고요. 작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힘들었죠? 고생하셨고요. 매도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시장가로 매도하시라고 한 30분 전에 제가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100일의 기적 2기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아직까지는 손절 없이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신 바처럼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줄여볼게요. 자, 블라스트 같은 경우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8월 4일 월요일 8시 22분이죠. 8시 22분 자, 이쯤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었고요. 자, 이때 문자 드리면서 자, 매수가 4.05 그리고 매도가 4.5원에 드렸습니다. 이게 한 11%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 정도 웬만하면은 수익 내고 나왔죠. 자, 그런데 자, 갈 듯 말 듯 하더니 결국은 좀 흘러내려서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5분 정도 자, 이쯤 되겠죠. 자, 이렇게 흘러내리고 나서 자, 4.25 자, 이 녹색 선이죠. 여기 자, 이 가격대로 매도 가격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매도가 완료되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2시 33분 오후 2시 33분 이 정도 되겠죠. 자, 어쨌든 매도 자리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애초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4.8% 수익 잘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00일의 기적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요. 자,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100일의 기적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잠깐 안내 말씀 보시고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같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기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소통방도 같이 신청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100일의 기적이 뭐냐면요.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바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빌드 42% 상승, 패치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 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100일의 기적은 현재 2차 진행 중이죠. 보시는 것처럼 3차 200분도 빠르게 마감되었습니다. 4차도 곧 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리플 마무리 매도 관련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나중에 리플 최종적으로 마무리 매도 하실 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